안녕하세요. 구원고등학교 수학교사 강성진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여러분들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의 세대들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뚝 끊기는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판별식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들 많이 다뤄봤는데요. 판별식 이번 파트에서는 딱히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2차 함수 복습했던 내용이 좀 필요해서 선생님이 2차 함수의 꼭지점 찾는 거 한번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게 정말 무지무지 중요하답니다. 2차 함수의 꼭지점 찾기를 하려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y는 a, x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q 이 형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 여기는 마이너스고요. 여기는 플러스예요. 자, 그리고 여기와 여기 두 개의 공간이 바로 꼭지점이 되는 건데요. 여기가 만약에 P고 Q라고 하면은 꼭지점은 P, Q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잘 돼 있고, 여기 숫자가 써 있네요. 그 다음 플러스도 돼 있고, 여기 숫자 써 있습니다. 꼭지점은 바로 1,4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문제가 있죠. 이거는 우리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썼던 것처럼 형태를 바꿔줘야 됩니다. 바꾸는 방법. 일단 여기 앞에 있는 얘만 생각할 겁니다. 뒤에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에서 얘의 반절의 제곱. 반절이면은 3이고 3을 제곱하면은 9가 되겠네요. 그 9를 더했다가 빼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y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자, 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실 선생님 여기까지만 필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제곱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9는 밖으로 빼버릴게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6. 자, 다음 얘 일부러 선생님이 아까 반절의 제곱한 거예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y는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꼭지점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지금 플러스네요. 이거 한번 주의해 주세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6. 꼭지점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6입니다. 다음 요거 보니까 선생님 요거는 제곱 형태 다 돼 있는데요. P가 안 보이네요. 사실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y는 2 x 빼기 0의 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숫자가 0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0, 마이너스 3. 꼭지점은 0,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꼭지점 구하는 이 과정이 이번 시간에 정말 중요하니까요. 이거 어려우면 다시 복습 한번 한 다음에 강의를 더 이어서 봐주세요. 이번 시간 학습 목표입니다.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똑같이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인데요. 제한된 범위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요게 뭔지 한번 같이 수업하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2차 함수 2개 가져왔거든요. 살짝 복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여기 1번과 같은 경우에는 얘를 아래로 볼록이라고 할까요? 위로 볼록이라고 할까요? 보니까 아래쪽으로 튀어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여기는 위쪽으로 볼록하니까 위로 볼록 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아래로 볼록인 거는 여기만 체크하면 돼. x제곱의 앞에 있는 숫자가 지금 플러스 1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양수죠.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x제곱 앞에 마이너스 1인 거죠. 얘는 음수입니다.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 x제곱 앞에 있는 숫자가 양수야? 그러면 아래로 볼록. x제곱 앞에 있는 숫자가 음수야? 그러면 위로 볼록이 되겠습니다. 자, 복습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이 뭔지 한번 찾아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x값을 대입을 하면은 그때 나오는 요 y값, 이 y값들을 우리가 다 함수값이라고 합니다. 함수값. 이 함수값 중에서요, 가장 큰 거를 최대값. 이 함수값 중에서 제일 작은 거를 최소값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1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함수, 여기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아마 함수값은 여기까지 딱 이만큼만 함수값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낮은 값이 보이나요? 지금 여기가 제일 낮은 값으로 체크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최소값 1을 갖는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써있는 숫자 있죠? 1. 그러면 최대값, 제일 위에 있는 값은 뭘까요? 여기가 제일 위일까요? 아닙니다. 여기 그래프가 계속 위로 뻗어 올라가서 그려질 거기 때문에 최대값은 우리가 딱 정할 수가 없어요. 어떤 값이라고 말을 하면 그것보다 더 큰 데가 있을 거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최대값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번도 볼게요. 자, 2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네. 그러면은 이 함수값은 딱 여기서부터 여기 전체 다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최대값은 있네요. 최대값은 딱 2로 있습니다. 최소값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애를 최소값이라고 말하면은 걔보다 더 작은 애가 또 그려질 거거든. 이것을 선생님이 정리를 해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거 캡처해놨어요. 2차 함수가 나오면은 아까 얘기했죠? 이 꼴로 고쳤을 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거 잘 고칠 줄 알면은 여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꼴로 고쳤을 때 자, a가 0보다 크면은 아래로 불러갈 때 그때는 최소값은 q이고 최대값은 없다. 자, 다음 a가 0보다 작을 때 위로 불러갈 때는 최대값은 q이고 최소값은 없다. 이거 얘기해줄 때 이것도 주의해주세요. 그냥 최대값 q라고 얘기해도 괜찮지만 x가 몇일 때 q이다 라고 얘기해주는 게 더 정확합니다. 보면 알겠지만 x는 꼭지점의 x좌표이고요. 그 다음 최소값 또는 최대값은 꼭지점의 y좌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꼴만 잘 만들어 놓는다면은 바로 x가 몇일 때 최대값 최소값은 몇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다. 아래로 볼록하다. a가 0보다 크다. 이때는 아래로 볼록하니까 제일 작은 값만 있겠네. 최소값만 존재하고 자, 위로 볼록하면은 a가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 튀어나와 있으니까 위에 제일 큰 값만 있겠네. 최대값만 존재한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자, 이거 보니까 일단 얘 아래로 볼록이다. 그러면은 최소값만 있겠네. 그 다음에 얘 위로 볼록하네요. 최대값만 있겠네요. 첫째, 여러분들 무조건 꼭지점 찾아야 됩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뒤에 있는 1은 그냥 신경 안 쓸게요. 자, 여기 있는 얘의 반절의 제곱 1이네요. 1.
1 더하고 1 빼버릴게요. 자,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밖으로 빼겠습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1 둘이 사라지겠네. 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여기 0 남겨놓을게요. 자, 이때 꼭지점은 뭡니까? 1,0이 되겠네요. 1,0. 그러면은 따라서 최소값은 x가 1일 때 0이고 최대값은 없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풀어볼게요. y는 자, x제곱 앞에 개수가 있으면은 개로 묶어버려야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그대로. 자, 여기 마이너스 2 반절의 제곱 1이네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랑 여기 마이너스 밖으로 빼버려요. 플러스 1 플러스 2 정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 꼭지점은요 1,3 그러면은 따라서 최대값은 x가 1일 때 3이고 최소값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 번만 정리하겠습니다. 얘 보니까 앞에 개수가 아래로 볼록, 얘 보니까 앞에 개수가 음수야 위로 볼록. 그러면 최소값, 최대값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최소값만 구하면 되는데 그때 꼭지점을 구했더니 x가 1이고 y가 0이다. x가 1이고 최소값은 0이다. 여기도 마찬가지. 최대값만 구하면 되는데 x가 1이고 y가 3이다. x가 1일 때 y는 3이다. 그리고 최대값은 없다. 최소값은 없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사실 모든 실수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않고요. 항상 뭐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돈을 뭐 얘기를 해도 우리 돈의 한계가 있잖아요. 뭐 0원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전 재산보다는 적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범위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생활에서 쓸 때는. 그래서 이렇게 이차함수를 모든 구간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위를 제한을 시켜가지고 그 안에서도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구할 줄 아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두 번째 학습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x가 전체가 아니에요. 모든 실수가 아니라 알파에서 베타까지만 제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면은 여기 알파에서 베타까지만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역시나 여러분들은 이 모양을 만들어서 꼭지점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조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같이 볼게요.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서 제일 큰 것과 제일 작은 것을 찾아라 문제인데요. 자, 알파를 대입하면 여기네, 여기. 그러면 함수값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대입하면은 쭉 함수값도 내려가겠네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 올라가니까 여기까지만. 그러면은 여러분들 딱 함수값은 요만큼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높은 값이 최대값일 거고 여기에서 제일 낮은 값이 최소값이 되겠죠? 이런 원리입니다. 자, 아래로 블록일 때도 마찬가지. 알파에서 베타까지만 생각해라. 자, 여기서 여기까지만 생각해라. 그러면은 함수값을 여기서 여기까지만 봐라. 최대값은 얘고 최소값은 얘다. 이제 좋은 점은 최대값, 최소값을 항상 다 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범위를 제한해 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알파에서 베타까지만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러면은 함수값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가 최소값, 여기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알파에서 베타 이만큼만. 그러면 여기가 함수값. 그럼 얘가 최소값, 얘가 최대값. 지금 이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거의 차이를 말해라 라고 하면요. 이 꼭지점이 이 제한된 범위에 들어가고 있냐 안 들어가고 있냐입니다. 이 꼭지점이 알파 베타 사이에 들어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 꼭지점이 알파 베타 밖에 나와 있습니다. 안에 있는 경우는 이 꼭지점이 거의 최소값 아니면 최대값이 돼요. 근데 이것들이 밖에 나올 때는 얘가 이제 그 함수값으로 쳐주지를 않기 때문에 제일 높이 있지만 얘는 최대값이 아니에요. 얘가 최대값입니다. 얘도 제일 아래에 있지만 사실 얘는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최소값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꼭지점이 주어진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또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한 게 있어요. 일단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할 때는 사실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 2차 함수의 꼭지점 일단 찾아야 됩니다. 자, 꼭지점 P, Q이다 라고 찾아요. 그러고 나서 문제를 봤더니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나?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거는 범위가 제한이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최대값이나 최소값 중에 하나만 나오고요.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으면 최대값, 최소값이 다 나옵니다. 자,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나요? 아니야. 그러면은 이건 진짜 쉬운 문제예요.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면 최소값만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a가 0보다 작다면 최대값만 있을 거예요. 그때 최대값과 최소값은 q입니다. 꼭지점의 y좌표 q. 그 다음, 근데 만약에 범위가 제한이 돼 있다면, 우리 아까 두 번째로 얘기했던 거죠. 범위가 제한이 돼 있다면 약간 난이도가 올라가는 건데요. 이때는 이제 최대값, 최소값이 모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또 봐야 돼요. 꼭지점이 그러면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나?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근데 이때 범위를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범위를 줄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만 최대 최소 찾아 라고 하면은 지금 꼭지점이 빠졌죠. 빠졌나? 아니면은 범위를 주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범위를 줄 거야 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꼭지점이 지금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나? 이 두 개의 차이를 보는 건데요. 자, 꼭지점이 범위에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 yes, 포함되어 있으면요. 여러분들 F알파, F베타, FP는 Q입니다. Q. 이 세 개의 값을 그냥 구하세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제일 큰 게 최대값, 제일 작은 게 최소값이 됩니다. 자, 다음. 근데 범위가 포함이 안 돼 있어, 지금. 안 돼 있을 때는 Q를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범위가 여기 있고 꼭지점은 여기 있으면은 얘는 이제 우리 최대값, 최소값의 후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F알파, F베타 두 개의 값만 구해서 그 중에 큰 게 최대값, 작은 게 최소값이 된다. 자, 좀 정리가 되나요? 여러분들 문제가 요렇게 하나의 유형, 요 정도면 한 중난이도, 요 정도면 좀 상난이도라고 해서 세 가지의 유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일단 첫째입니다. 자, 첫째, 얘만 봐야 돼, 얘만. 얘만 보면서요, 선생님이 이제 꼭지점 찾기를 할 거예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떼고 마이너스 2 그대로. 자, 요거 반절의 제곱 곱하겠습니다. 4의 반절은 2, 2의 제곱은 4. 4 더하고 4 빼겠습니다. 자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하고 만나서 밖으로 빠져. 플러스 4 마이너스 2. 자,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2. 계속 완전 제곱식으로 지금 정리를 하는 이유는 꼭지점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2,2네요. 자, 꼭지점은 2,2이다. 자, 두 번째. 범위가 있나요? 범위 여기 딱 있네요. 자, 범위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봐야 되는 게 그거였습니다. 꼭지점에 x좌표가 이 범위에 들어가나? 자, 2는 0과 3 사이에 들어갑니까? 세 번째, 2는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중난이도의 문제가 되겠네요. 우리는 F알파, 자, 알파는 여기 시작점입니다. 그 다음에 F베타, 자, 베타는 여기 끝점입니다. 그 다음에 F2, 이 세 개의 값을 구해서 제일 큰 게 최대값, 제일 작은 게 최소값이라고 문제를 풀어버리면 되겠어요. 자, F0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F0, 여기다가 0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0, 플러스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네요. 자, F3은요, 여기다 3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3, 3은 9, 플러스 4, 3, 12, 마이너스 2. 1이네요, 1.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대입합니다. F2. 사실 여기 있네요. 2이겠네요, 2. 왜냐하면은 얘는 우리가 그 꼭지점에 y좌표라고 했으니까요. 당연하겠죠. 2 넣었을 때 2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제일 큰 거 찾아보세요. 2네요. 제일 작은 거 찾아보세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x가 2일 때 2이고 최소값은 x가 0일 때 마이너스 2이다. 요렇게 풀어주면 끝입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활용하는 문제를 하는데요. 활용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있죠. 그 가이드라인.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활동지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 많이 연습하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